자,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미분. 야, 드디어 수학의 꽃, 미적분에 이제 입성을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수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미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될 만큼 이 안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뭐 최대최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증가함수 얘기, 그래프에 대한 얘기, 방정식, 부등식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미분계수란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미분계수? 이게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간변화율. 미분계수는 간단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순간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순간변화율. 그 얘기는 얘도 우리가 극한이나 연속에서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점에서의 성질이야. 어떤 한 지점에서 얘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삼각형 모양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삼각형 모양이 뭐냐면 델타라고 얘기를 해. 델타. 그리스 문자의 D에 해당되는 애야. 자, 현재는 수학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D, distance, 거리, 혹은 difference, 차이. 이런 형태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델타 x 분의 델타 y다 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느냐?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를 델타라고 읽어. 델타 x 분의 델타 y.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자. 델타 x분의 델타 y가 지금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뭐 생각나는 것도 없어? 기울기야. 맞아,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이 델타라고 하는 게 차이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좀 크면 여기하고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 델타 x분의 델타 y. 얘 기울기. 이게 한 점에서의 성질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럼 점에서 성질이랑 좀 안 맞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점을 슬슬 가까이 가지고 와. 그러면은 델타 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델타 x가 0이 되면은 말이 되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극한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극한의 개념을 주고 나면 슬슬 와서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뭐랑 같은 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어. 한 요만큼 왔어.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면 뭐가 될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미분계수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뭐랑 같은 게 될 거냐?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를 갖게 돼. 미분이라는 개념은 두 명의 수학자가 거의 동시에 발표를 해. 동시라고 말을 하고 한 4년 차이 나거든? 그 시대에는 동시에가 맞아. 왜냐면 옛날에
공동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 연구를 했어. 야, 네가 한번 좀 검토 좀 하고 나 여기에서 막히거든. 너 한번 고민 좀 해줘 줄래? 편지를 줘야 되잖아. 이메일이 어딨어.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어야 돼. 내가 공부만 하고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다가 막히는 거를 누군가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갈 수는 없잖아. 교통이 발전했어? 아니거든. 야, 영국에서 프랑스만 가려고 해도 그 배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보통 귀족들 집 어디에 있니? 중세시대 그 배경의 영화들 보면은 그치, 되게 막 한적한 데 가서 있잖아. 자기네 영지에서도 영지 한가운데 있지 않아. 안전을 보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넓은 한가운데 자기네 집만 딱 있어. 정문에서 지네 집까지도 멀어. 멀면 멀수록 귀족이야. 높은 고위 귀족이야. 내가 뭔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 편지를 들고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항구가 있는 데까지 또 가야 돼. 뭐 자동차가 어딨어? 말이야 말. 말 아니면 마차. 가서 자, 이거를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 기술로도 한 일주일은 걸려. 그 가까운 데가. 왜냐면 프랑스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한 일주일 걸려서 왔어? 그럼 항구야 아직 그 귀족집 가려면 멀었어. 다시 그 귀족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야 돼. 가서 또 그 귀족 있는 집까지 또 가야 돼.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잡아도 편도로 한 달 이상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하인이 갈 거잖아. 근데 하인한테 돈 쓰는 게 좀 싫어. 구두쇠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거 허락해 줄까? 아니겠지. 그냥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산 넘고 물 건너 내가 열심히 걸어가야 돼. 그럼 이제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져. 야, 배싹은 내줄게. 알아서 가. 어떻게 가야지? 주인이 가라는데 가야지. 근데 만약에 이게 유럽에 있는 학자랑 미국에 있는 학자라면 편도로 보내는 데만 연단위가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갔어? 저희 주인님이 이런 걸 보내셨습니다. 줬어. 주면은 이 사람이 천재야? 아무리 천재여도 딱 보고 자, 잘 생각해. 편지라고 말은 했지만 논문이야. 내가 어떤 거에 영감이 생겨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걸 만들었고 이런 식을 만들어서 막 해보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나 여기서 막혔어. 논문이야. 책 중단원 하나 이상 나오는 책이야. 그러면 이거를 쭉 보고 나서 오, 생각 잘했네. 야, 이거 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답이 나오냐? 안 나오거든. 오케이, 나도 고민해볼게. 게다가 귀족이잖아. 자기 영지 일도 해야 되고 바빠. 자, 한번 연구해보자. 이게 있다고 그랬어. 빠해. 몇 달 걸려가지고 고민해봤더니 이거 있구나 하고 딱 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제가 하인을 나한테 보냈으면 얘가 오는데 이미 한 반년 걸렸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데 한 반년 걸렸어. 그럼 쟤는 1년 동안 놀고 있냐? 아니지. 더군다나 얘가 다시 가면 또 반년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실컷 해가지고 보냈는데 얘가 이미 다 연구 끝냈어 거기까지. 그럼 나도 뭐 한 일이 없는 거잖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지. 더 연구해. 더 파고들어. 그래서 야, 네가 요거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상황들을 막 제시를 해.
야,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연구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편지가 한번 왕복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 게다가 내가 이런 거 발견했어 하고 딱 공표를 하는 순간 이게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이게 쫙 퍼져가지고 다 아는 상황이 아니잖아. 자, 지금이야 여기에서 누가 뭐 했는데 이게 한번 기사에 딱 떠서 SNS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지금은. 근데 그 시대에는 야,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을 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었는지도 몰라. 뭐가 있었다고? 아무도 몰라.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미분계수의 개념을 순간 변화율의 관점에서 본 사람은 수학자 라이프니츠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관점에서 본 사람은 너네들이 잘 아는 뉴턴이야. 뉴턴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속도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 순간 속도라는 개념에서. 근데 그 개념이 발표를 한 걸 비교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미분 개념의 시작이다라고 둘 다 인정을 해줘. 각자 연구를 했는데 발표한 시간 4년 차이가 나. 자,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다시 얘기할게. 점에서의 성질이야. 미분계수라고 하는 개념은 f라는 함수의 a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읽거든. 그래서 f 프라임 a, a에서의 미분계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기 밑에 보면은 나오긴 나오거든. 극한을 보내면 된다. 리미트 델타 x가 0 근처에 있을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다. 델타 x가 근데 귀찮아. 그래서 좀 더 많이 쓰이는 정의가 뭐냐면 그냥 작은 값을 h라고 하고 h가 0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불러. 이 극한을 붙이기 전의 값,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델타 x 대신에 h로 써서 이걸 미분계수라고 쓴다. 혹은 x가 a 근처에 있을 때 x-a분의 fx-fa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로 쓰이는 애다. 저거 세 개나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고, 특히 위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델타 x 대신에 h로 바꿨을 뿐이야. 문자 바꾼 거야 사실. 근데 이제 델타 x가 좀 길잖아 쓰기가. 그래서 이걸 h라고 더 많이 쓰는 거고, 주의할 거는 앞에 있는 h와 더해진 애와 분모가 같아야 돼. 요 얘기 이제 뒤에서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 얘기했구나 이렇게 보일 거야. 아래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x로 똑같고 뒤에는 a로 똑같고, 이게 같아야 미분계수의 정의로 쓸 수 있다. 뭐 여기는 그냥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 기하학적인 의미,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요런 거라서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저게 생각 모양이고 저 봤어. 이제 써먹는 건 얘기를 할 거야. 지금은 정의. 얘가 이런 애야. 요렇게 나오면 f라는 함수의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구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고, 걔를 계산은 요런 식으로 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지 이제? 문제를 볼게. 자, 여기 fx가 x제곱 빼기 x인데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a 빼기 2분의 fa 빼기 f2가 돼. 그걸 4라고 지금 썼거든. 그럼 이제 a를 대입하는 거지. a제곱 빼기 a. 여기서 f2, 2를 대입하면 얼마야? 2, 2를 뺐어.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그럼 a 빼기 약분되겠네? 어차피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대. 0이 아니야. 약분하면 돼. 그럼 a는 얼마?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fx가 x제곱 빼기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3 빼기 f 마이너스 1은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느냐? 4분의 3 대입하면 9 빼기 1, 8.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요게. 자, 둘 중에 어떤 정의를 쓰는 게 좋으냐? 위에 있는 정의는 문제에서 이렇게 모양을 놨을 때 쓰는 게 더 좋아. 그럼 그 얘기는 문제에서 굳이 h가 0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정의를 쓰는 게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x가 a 근처에 있을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 얘 얼마? 2. 뭐 이건 뭐 그냥 2. x제곱 빼기 x 빼기 a제곱 더하기 a가 되는데 분자가 인수분해 되는 거 혹시 보이니? 합차 공식 마이너스로 묶는 거. 그래서 분자가 x 빼기 a에 x 더하기 a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돼. 괜찮아? 그럼 이제 x-a가 약분된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하라 그랬지. 오른쪽에 뭐가 돼? 거기에 x가 어디로 간다고? a로 간다고. 2a-1인 거야. 따라서 a는 2분의 3이다. 그럼 내가 어디서 산수를 잘못했겠지? 미안해. 내가 지금 얘인데 이거 갖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 여기 아니라 1이니까 여기가. 아 진짜. 그래서 여기는 그냥 2A네. 그럼 얘가 1이 맞네. 아 나 진짜 안 보고서 막 하고 나서 어이씨 뭐 잘못 썼네 식을. 근데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냥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래서 H를 사용하지 않는 정의에서는 얘를 쓰고 H를 사용하는 정의는 자, 저 네모가 왜 필요한지 이제 한번 뒤에를 볼게. 2번 F'A가 1이다. H가 0 근처에 있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4H 빼기 FA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몇 번이나 했던 얘기인데 괄호 안에 있는 건 건드릴 수 없다. H가 0으로 가면
4h는 0으로 가는 거 맞니? A로 아, 4h 그냥. 얘는 0으로 가는 거 맞지? 4h는 0으로 가. 여기를 맞추는 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세 군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4h가 정의, 공식에서의 h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h밖에 없잖아. 뭐가 붙어야 돼? 4가 붙어야 요 분모가 똑같아지지. 그래서 4로 나눴어. 4로 나누면 식이 어때? 4분의 1이 됐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려면 4를 곱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만큼이 F'A의 정의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그냥 4가 끝이에요. 그래서 답이 4야. 두 번째. 또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의 값을 구하래. 요번엔 뭐가 없어? fa가 없지. 야, 이거 fa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fa를 더했다가 빼. 그래서 요렇게 끝에 있는 걸 묶고 안에 있는 걸 묶을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그럼 얘는 h가 0 근처에 있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지. 뒤에는 h분의 f a 마이너스 h 빼기 fa라고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꺼내주는 거지. 그게 둘로 쪼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바깥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왔어. 안쪽에 있는 거는 얘가 플러스인 게 나온 것 같아갖고 부호를 바꿨고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로 나온 거야. 쪼개서 봤어. 괜찮아? 됐지? 얘는 그냥 F'A의 정의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얘는 아니 원래 더하기 h가 있어야 되는데 빼기 h가 있네? 그럼 h가 0으로 가면 빼기 h는 0으로 간다 맞니? 여기는 별 문제가 없네 그래도. 자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마이너스 h가 되어야 F'A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하나 더 곱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앞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로 바꾸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F'A가 된다. 정의. 괜찮니? 자, 지금 이 2번에 있는 상황을 내가 아예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꽤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라 좀 뭔지 알아보겠니? 분모도 그냥 h가 아니라 k배 숫자. 분자의 괄호 안에도 ph, qh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를 뭘로 쓸 수 있느냐? k분의 p-q F'A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다. 원리는 요거야. FA를 더했다 빼서 묶어서 괄호에 있는 걸 숫자를 맞춰서 가보면은 증명이 어렵지는 않아. 아 진짜 증명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 괜찮니? 대꾸가 없는 걸 보면은 별로 안 괜찮은 것 같다.
그렇지. 얘는 그냥 0이야 0 사실. 단지 미분계수의 정의,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더했다 뺀 거야. 그치. 문제 아무런 지장이 없어. 요거 증명을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서 KH분의 FA 플러스 PH 빼기 FA 플러스 QH라고 썼는데 얘랑 마찬가지로 FA를 더했다가 빼 분자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거야. 앞에 지금 리미트는 뺐어 내가. 리미트까지 지금 안 쓰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 자, 그럼 얘는 KH분의 F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빼기. 리미트 빼긴다 그랬지 내가. KH분의 FA 플러스 QH 마이너스 FA 요렇게 돼. 지금 여기 pH가 있잖아. 그럼 분모가 뭐가 돼야 돼? pH가 돼야 되지. 얘가 pH가 돼야 되니까 K를 옆으로 빼. 그래서 여기에다가 P를 요렇게 곱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Q 있잖아. Q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저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Q를 이렇게 곱해. 그럼 어쨌든 H가 0으로 가면 pH가 됐든 QH가 됐든 다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F'A가 될 거라고. 그냥 저거 증명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저걸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F'A. F'A인데 개수가 K분의 P, K분의 Q야. 그러니까 얘가 K분의 P F'A 빼기 K분의 Q F'A가 되니까 얘로 묶으면 분수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 분모가 똑같으니까 K분의 P 마이너스 Q F'A. P 마이너스 Q야. 이게 좀 좁아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됐어? 괜찮지 이건? 요거는 기억해두면은 꽤 편하다. 그래. 삼 번 자, 얘는 잘 봐. 정의는 이렇게 되잖아. 이거 먼저 써놓는 게 좋아. 이거는 써놓지는 않아도 돼. 그냥 기억만 잘해놔. F'1이라고 하는 애는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fx 너 지금 뭐 쓰고 있냐? 빼기 f1이야.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x제곱이잖아.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fx 빼기 f1. 내가 써줬잖아 위에다가. F'1이라고.
이든아 거기 봐도 안 나와. 여기 내가 써놨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F'1이야. 이게 너네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공식이야 공식 요거.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 아 이게 F'1이네? X가 1로 가까이 가면 요건 얼마가 돼? 네? 예? 아, 예. 이. 분모에 2가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2분의 1 F'1인 거야. F'1이 6이래. 답이 3이야. 괜찮니? 2번. 허허. fx 세제곱 빼기 f1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내가 지겹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근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놈이 뭐다? 괄호 안에 있는 거. f 괄호 딱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덩어리가 있어. 우리가 못 건드려. f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건드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까 이게 얘네들 셋이 같아야 돼. 얘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 x세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도 x세제곱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분모 분자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자. 근데 여기에는 조금 조작을 할게. x세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되니? 요 녀석은 뭘 의미하는 게 된다고? F'1이야. 분모는 F'1이 돼. 이 약분하고 나니까 요거 어디로 가? 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어 이제? x가 1로 간대. 3이 돼. 그럼 여기가 3분의 1인 거 아니야? 됐어? x 세제곱 빼기 1. 여기 괄호 안에 x 세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못 건드리겠어.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눈 거야. 이것도 x 세제곱 빼기 1이잖아. 인수분해만 했을 뿐. 이든이는 괜찮아? 상민이 괜찮아? 근데 얘가 6이래. 그러니까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눈 거야 그냥. 그치? 근데 뭔지 조금 이제 감은 오는데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생각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동안 했었던 내용은 별거 아니네? 역시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뒤집어 말하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나면 앞에 있는 것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 와 이번엔 앞에는 x가 있고 뒤에는 fx가 있잖아.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여기 얼마가 숨어 있는 거야 앞에? 1이 있지? 1 곱하기 f1 얘를 더했다가 빼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양끝 가운데 이렇게 묶어주면 해결이 된다. 근데 요거는 처음은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하지 한번 고민을 해봐. 결국은 미분계수의 정의의 모양을 만들거나 약분이 되는 걸 찾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x가 1 근처에 있을 때 x-1분의 xf1 빼기 f1 빼기 보통 여기가 빼기면은 빼기를 꺼내. 그래서 x-1분의 fx 빼기 f1 야 이거는 그래도 이제 딱 보이지 않니 뭐? 이게 뭐야?
F 프라임 1. A가 1인 거. F 프라임 1이야. 빼기 F 프라임 1은 써놓고 얘는 인수분해 되지. F로 묶이지. 그럼 X만을 딱 약분돼 버리지. 그냥 F1이야 이거. 괜찮니? 뭔가 알듯 말듯 하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야, 여기는. 그래서 1-1, 1-2, 2-1, 그냥 여긴 다 해라. 그게 낫다. 그냥 다 해봐.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그 이동하는 걸 구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걸 극한을 보내면 거리면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다. 미분계수고. 아,
응. 어. 어떤 거? 응. 응. 유기식이구나. 여기다가 A를 고백한 거 때리면은 X 마이너스 A가 6분의 그게 약분이겠다. 그렇지. X 마이너스 A라는 인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약분을 해놓고 나머지 자리에 X에다가 A를 집어넣는. 원래대로 식수고 A 대입하고 식수인 걸 빼고 그럼 인수분해가 해. 됐어? 한번 해보아라. 다 했어? 네. 뭐 이상한 건 없고? 네. 갔다 와.
다 했니? 질문. 1번에 2번 또 1-1-3 앞에가 더 힘들 수 있지.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대로 써주면 돼. fx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잖아. 1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이고 a에서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a가 x 근처에 있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자, 3을 대입하면 9 빼기 9 없어지고 2. 1을 대입하면 0이야. 여기까지는 되지? 자, fx는 요거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에서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를 뺄 거야. 그럼 여기 없어지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기를 x제곱 빼기 a제곱 x 빼기 a x 더하기 a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3으로 딱 묶으면 x 빼기 a가 나오거든. 이게 약분이 돼.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2니까 그냥 1이 되고. 그럼 1은 a 대입해서 2a 빼기 3. a가 얼마? 2. 그래서 a가 2인 거고.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고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다. 0부터 2까지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4 0 대입하면 4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 없애고 2로 약분하면은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f 프라임 마이너스 4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 근처에 있을 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분의 f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6 그 다음 더하기 16을 또 빼고 더하기 4를 빼고 이렇게 돼. 그래서 얘 없애고 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32가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를 x 더하기 4 x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가 약분이 돼. 약분하고 나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죽지 마. 안 돼. 됐니? 사실 뒤에 있는 걸 배우고 나서 다시 이 형태의 문제를 보면 선생님 왜 저렇게 했어요? 라고 나를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나한테. 근데 이 방법을 지금 굳이 이걸 그냥 꾹꾹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가 가끔 있더라고. 빈칸 채우기나. 할 줄은 알아야 돼서 한 거야. 이든이 괜찮니? 나머지는 괜찮니? 뒤에는?
2번에서. 아직 학교라서 2번, 3번 다 못했어? 한번 아, 3번은 했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다시 보자. 일단 진도를 좀 나가긴 해야 되니까 다시 해도 되진 않는구나. 지금 저희 어. 지금 2시간 가량을 논스톱으로 뛰고 있는데 그래? 네. 오. 아쉬운데. 알았어. 잠깐 쉬자. 아, 진짜.
그래. 빨리 해야 또 너네가 시험지를 밖에 나가서 푸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4번.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의 미분계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1 f'0은 4.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정의가 나오면 요거 쓰면 돼. 위에 거. 자, 딱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이거 미분계수 구해봐 요런 형태가 나오면은 대부분 밑에 있는 거 쓰면 돼. 근데 문제에서 h라는 게 딱 들어가서 나왔어 식이. 그럼 위에 걸 써.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쓰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요거야. 관계식 줄 때. 자 f'1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f'1을 정의대로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리미트 h가 0 근처에 있을 때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나는 더한 게 들어갔을 때 정의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1 더하기 h 여기가 1 더하기 h인 거야. 그래서 f1 더하기 fh 더하기 1 여기까지가 얘 빼기 f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분모 h 그냥 쓰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니? 별로 문제될 거 없어 아직은. 자 근데 f1이 없어지겠네. f1 그냥 없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f0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f0이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뭐랑 똑같은 거야? 0 더하기 h인 거잖아. 0 더하기 h 빼기 f0. 아 이거 f'0이 되네? 그거 4라고 알려줬네? 답이 4야. 괜찮니? 하나만 더 해볼게. 4-2번.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 빼기 1이고 f'1은 1이다. f'0을 구해라. 자, f'0은 오히려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0 말고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써보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 f1 더하기 h 빼기 f1. 내가 얘를 안다고 해서 f'0은 이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 아, f'0은 내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 갖고 와서 그냥 쓰는 거야. f1 더하기 fh 더하기 1h 2h 빼기 1 빼기 f1이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h가 0 근처에 있을 때 h분의 fh 빼기 1 더하기 2 뭔지 이해됐니? 요 부분을 요거를 따로 약분해서 빼버린 거야 밖으로. 2분의 2h는 2잖아. 그걸 밖으로 뺐어. 이건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f0이 얼마다? 분모가 0. f0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f0이야. 그럼 이게 뭐가 돼? f'0의 정의가 돼. 이해됐어?
그게 F'이 1이다 라고 썼어. 그럼 F'0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야. 자, 이해되니? 정의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 정의대로. 아직 쓰고 있어. 그게 달려지는 중이야. x가 1, y가 h. 자, 얘 보면은 a분의 fa, b분의 fb. 이거 뭔 의미하는 걸까? 뭐하고의 기울기? 0,0 원점과의 기울기인 거야. 그러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누가 더 크니? B, FB가 더 크지? 얘가 큰 거야. 맞네. 자, 니은은 FB 빼기 FA하고 B-A를 비교하고 있는데 봐라. B-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걔로 양쪽을 나눈다 생각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네. 이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거야. 이게 지금 y는 x잖아. 얘가 y는 fx고 y는 x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자, 얘하고 AB 두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누가 더 큰 거야? AB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면은 얘가 더 큰 게 맞는 거지. 됐니? 기울기야, 기울기. 디귿. F'A하고 F'B가 나와 있는데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다? 저기 써있잖아. 접선의 기울기. 좋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더 크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크네. 틀렸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야. 보면서 가는 거야 이건 그냥. 괜찮니? 그래서 요거는 굳이 밑에 안 보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a에서 연속이 된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연속이라고 미분이 되지는 않는다. 요거 대충 이해는 되니? 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런 얘기는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는 접선을 그을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연속이면 접선이 나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야. 근데 연속이면은 무조건 접선 만들 수 있나? 안 되는 대표적인 예, 뾰족한데. 꺾여 있으면 연속이기는 하잖아. 접선이 나오겠어? 안 나와. 그래서 거기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접선이 확실하다. 그치, 고마워. 이걸 물어봐야 돼 사실. 접선이 정확하게 뭐냐? 안 나온다. 안타깝게도 접선을 명확하게 이게 접선이야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없어.
없어. 그 대학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슬슬 한 내가 졸업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20년 좀 더 된 아니다 그 시기에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40년쯤 된 방법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바뀐 정의가 따로 안 나와서 접선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당연히 접선이니까 이 점에서의 성질이잖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나올까? 그치, 더럽게 많아. 엄청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이 점을 확대해서 본 상황에 그러면 이 점 근처에선 직선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연장한 애하고 가장 가까운 애를 접선이라고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 되게 길지 복잡하거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너네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지? 와, 지구는 둥글어요를 매일 느끼면서 온다. 어우, 지구가 둥글어서 넘어질 뻔했어. 막 이런 거. 있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간은 없지. 어린 왕자면 몰라. 어? 우리는 그거 못 느껴. 그냥 지구가 둥글지? 둥글지. 설마 저게 조작된 영상은 아닐 거야. 믿는 거지 지금. 근데 왜 못 느끼는 거야? 지구가 둥근 거는 알아. 근데 나는 둥글다는 생각을 못 해.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냐고. 왜 못 느끼냐고. 아는데 왜 못 느낄까? 지구는 둥글어. 다들 알아. 근데 딱 일어나서 보면 지구가 둥글지. 아, 나는 보여. 보여? 느껴져? 왜 안 느껴지냐고. 지구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왜 못 보는 거야? 지구가 너무 커. 맞아. 지구가 너무 커서 그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기에 내가 너무 작아.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봤을 때, 행성이랑 비교했을 때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지구를 지구가 둥글어 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둥글다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게 돼?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지구 평평론을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느끼는 그 평면을 쫙 확장을 한다 생각하면 뭔가 평면이 하나 나오겠지. 둥글게 말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면. 그거를 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이 곡선관념에서 봤을 때 야, 얘를 확대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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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얘가 직선처럼 보일 거라. 그 보이는 직선을 연장한 애가 접선이다. 대략 15년쯤 전에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입학 면접 때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야. 접선을 그어라. 안 되는 사람. 요 점에서 요 곡선에 접선을 긋는다. 안 되는 사람? 그렇죠, 없지. 굳이 안 시켜봐도 되지, 이건. 미안해, 원이야. 접선을 그어라. 못하는 사람. 괜찮지? 접선을 그어라. 접선 안 나? 할 수 있어? 모르겠어. 자, 접선을 그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접선을 그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 접선을 그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접선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직선 자체가 접선이야. 요 직선 자체가 접선이야. 얘는 그래도 많이 맞췄어. 가장 많이 나온 오답. 이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 왜일까? 보통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선에 대해서 한쪽에 있지, 도형이. 얜 접선이 뚫고 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해는 되지? 좀 상상은 되지? 이 점에서 그냥 확대 해보면 이런 직선이 나올 거라고. 많이 나온 오답. 왜 이렇게 그었을까? 최고의 여상이 접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하나에서 만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에서 만나니까 정답은 이거야. 그냥 가장 딱 보였을 때 이거 확대하면은 이런 직선이 되겠구나 싶은 그게 접선이야. 자, 이해는 됐어? 접선은 명확하게 이것이 접선이다라고 안 나온다. 교육과정상 나오지 않아.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진짜 더러운 개념이야. 이거 진짜 모호한 개념이거든. 맞아. 그걸 교육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중요해. 또 접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많이 중요해. 그래서 왜 우리 그동안 배웠던 것들도 보면은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경우,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심지어 공식도 있어. 여기 기하 배운 사람들 2차 곡선과 접선 나오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데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해. 왜 난해하냐면은 수학자들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것이 접선이다 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편안하게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접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기원 전부터 쓰고 있는 개념이야. 너네가 보통 생각하는 원의 접선, 스치듯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기원 전부터 있었어. 근데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 되는 거지. 어디까지? 앞까지만? 접선은 곡선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미루면 어떻게 돼? 안 돼? 이게 접선이야?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걸 신경 쓸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점이야, 이 점. 다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어디서의 성질이라고? 점에서의 성질이라고. 이 점에서만 접선의 역할을 해내면 그냥 쫙 보내면 돼. 다시 만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만날 수 있고, 이거 뒤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야. 야, 웬만하면 5분 안에 끝내자. 이 연속성 얘기하다가 이게 좀 많이 넘어갔다. 근데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돼.
이게 너네들이 극한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이 얘기들이. 그래서 나도 지금 안 말리고 안 멈추고 그냥 쭉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게, 문제를.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관련된 문제는 딱 두 개야. 자, 6번. 0에서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fx가 2xx의 절대값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미분계수도 정의가 극한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거 연속이야 아니야? 2x 연속이지. x의 절대값 연속이야 아니야? 아, 두 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되니까. 아, 연속이면 자, 얘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지. 얘는 연속이 아니야. x의 절대값. 왔다 갔다 하면 맞지 않나요? 왔다 갔다 하더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냥. 어? 연속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어 아까? 끊어지면 연속이에요. 끊어지면 연속이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쭉 이어서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야. 연속이잖아. 꺾이는 거지 꺾인다와 끊어져 있다는 별개잖아. 연속이야. 됐어? 얘는 x가 0 이상이면 2x제곱이고 0 미만이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돼. 그럼 결국 0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x가 0의 좌극한일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f0은 얼마야 지금? 0이지. 그래서 쓸 게 없고 x가 0보다 작으면 아래에 있는 식을 쓰면 되고 그럼 x가 하나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돼서 0이 돼. 우미분계수가 되면 x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되고 약분하면 2x가 돼서 0이 돼. 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네?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야. 그럼 미분 가능이야. 그럼 미분 가능이면 당연히 연속이겠지. 자, 좌극한은 위에 거 봐야 돼? 아래 거 봐야 돼? 아래 거 봐야 돼.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으면 대입하라 그랬지. 얼마?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위에 아래? 위에 거 보면은 얼마니? 함수값은 위에 거 마이너스를 다 똑같네. 그래서 연속. 자, 미분계수를 보기 위해서 좌미분계수를 보자. x분의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작은 거, 밑에 있는 거. x 빼기 1 빼기 0일 때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없어지고 얼마가 돼 이거? 1이 돼. 우미분계수는 요거 x제곱 빼기 x 빼기 1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야. 약분하면은 뭐가 남니?
x-1이 남네. 어디로 수렴하니? 다르네.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0일 때 연속이지만 미분은 안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어. 아까 연속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니? 안 끊기고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지면은 연속이라고 얘기했지. 미분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부드럽게 그려진다. 부드럽게가 뭐야? 뭐 이렇게 표현이.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있잖아. 지하 주차장. 뭐 너네가 직접 운전할 일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아버님 혹은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딱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덜컹 하면은 좀 그렇지. 언제 덜컹하는 일이 생길까? 방지턱 같은 거 있을 때. 자, 방지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방지턱이 있지. 목적이 뭐냐면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속도를 줄이더라도 위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 방지턱이랑 최근에 만들어진 방지턱이랑 약간 모양이 달라. 옛날에는 그냥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거 갖다가 딱 만들어 놨거든. 얘가 뭐가 문제냐면 바퀴는 어떤 모양이야? 동그란 모양이지.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퀴가 오다가 걸려. 부딪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둥근 바퀴가 쭉 오다가 부딪히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덜컹 정도가 아니라 툭 하고서 덜컹거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차에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주겠지. 최근에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방지턱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가버리면 차 밑에가 긁혀. 왜? 그 바람의 영향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차체가 살짝 낮아지거든. 속도가 있으면. 차체가 낮아지면서 그 차 밑면이랑 바닥 사이보다 얘가 조금 더 높은 거야. 그 고속으로 갈 때보다는. 그래서 그 속도대로 가면은 튕겨가지고 쿵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밑에 차체가 긁히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속도를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만들어. 뭐가 차이일까? 완만해. 그래서 얘가 슥 올라갔다 내려가. 아까 내가 주차장 얘기를 했잖아. 주차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야. 중국에서. 또 중국이야. 얘들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데 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바닥으로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와, 멍청하게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차가 쭉 내려가다가 바퀴는 여기 있잖아. 아직 이게 회전을 할 때가 아닌데 바닥이야. 긁혀. 죄다 긁히는 거야, 차들이. 근데 정말 중국 애들 대단한 게 이게 쭉 내려오면 긁히니까 최소한 뭐를 해야 되느냐? 속도는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속도를 줘서 천천히 오면은 그래도 얘가 안 긁히거나 조금만 긁히고 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쁘다고 쭉 내려오다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은 여기 바닥을 한번 툭 치고서 다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뭔 짓을 하느냐? 여기다가 방지턱을 만들어. 그래서
사진이 나왔는데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람보르기니야. 스포츠카잖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밑에가 차체가 낫인데 내려가다가 방지턱을 못 본 거지. 휙 가다가 얘가 퍽 해가지고 진짜로 두동강 났어. 안 죽었대요? 응? 안 죽었대요? 죽을 정도의 속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쿠션은 돼. 죽지는 않아. 근데 죽을 만큼 짜증나. 람보르기니야. 진짜로 반 뿌옇게 돼 있는 게 사진이 떴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차장들 요즘 보면은 얘가 요렇게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놔. 이 얘기하는 거야. 부드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꺾여 있는 데는 미분이 안 돼. 부드럽게 이어지는 데는 미분이 돼.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불연속인 거 A,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B. 불연속인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어디가 불연속이니? 일단 이그 0, 1, 1일 때 하고 2일 다 2일 때 하고 아무튼 끊어져 있는 게 불연속. A는 2. 그럼 얘네 둘은 당연히 미분 불가. 그럼 여기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추가하자면 어떤 게 미분이 안 된다? 0. 0에서 꺾여 있지. 안 돼. 또 3도 꺾여 있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4개가 된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됐니?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연습 문제 숙제고요. 근데 월요일인데 연습 문제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뭐 어쩌라고. 난 수요일날 요만큼 또 할 건데.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